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목록 태그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그쵸?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UL은 순서가 없는 목록인데요. 1, 2, 3, 4 또는 A, B, C, D 이렇게 순번을 붙이고 싶으면 사용법은 똑같고요. 이 UL을 그냥 OL로만 바꾸시면 돼요. 안에 사용하는 방법은 UL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물론 이 1, 2, 3을 지우거나 ABC로 바꾸거나 하는 것들은 CSS로 수정이 가능해요.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목록 태그까지 봤었고요. 오늘은 어떤 걸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오버플로우에 대해서 여러 번 나왔죠, 교재에.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한 번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물론 책에도 설명은 있지만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아이고. 자, 새 문서를 하나 만들었고요. 오버플로우라는 것은 어쨌든 무언가가 되게 넘쳐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럼 넘쳐 흐르는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div 태그가 있는데 우리 얘를 컨테이너라고 클래스를 주고요. 이 안에 좀 많은 문장들을 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로렘을 좀 사용해 볼게요. 로렘 5문장을 넣겠다. 요 에밋 기능은 사용 방법을 좀 알려드렸었고요. 이거는 그냥 뭐 더미 텍스트니까 그쵸? 아무거나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뭔가 똑같은 태그를 좀 넣으실 때는요. Alt 키나 옵션 키로 이렇게 앞에를 콕콕 집으면 이렇게 깜빡깜빡하죠? 그쵸? 이때 P 태그 그리고 Shift 키를 누르고 방향 키를 누르면 이렇게 복사가 돼요. 잘라내기 해서 하나, 둘, 또 Alt나 옵션을 누르고 찍는 거죠. 이렇게 붙이기. 여기 어려우시면 그냥 P태그 5개로 넣으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저는 좀 정리를 할게요.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는 한 줄에 보이는 것이 나중에 마크업에 들여쓰기 오류를 좀 방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div라는 컨테이너 안에 p 태그를 제가 5개를 넣어서 글을 아주 길게 썼어요. 자, 그 다음에 스타일 태그를 넣고 컨테이너에 대한 설정을 좀 해볼게요. 얘를 크기를 좀 지정해 볼게요. 위드를 500픽셀로 주고요. 그러면 영역이 좀 줄어든 게 보이죠? 그래도 테두리를 좀 보기 위해서 이렇게 보더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 안쪽에 여백을 20픽셀 정도 줄게요. 그 다음에 폰트는 그냥 산세리프 정도로 나오게 처리를 하고 저는 글씨가 좀 큰데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잘 보이라고 확대를 해서 그래요. 그래서 원래 사이즈는 이렇게 나오는 게 맞아요. 자, 이 상태에서 그럼 글씨를 조금 키워볼까요? 폰트 사이즈는 20픽셀 커졌죠? 그 다음에 지금 이런 문장이 있을 때요. 이렇게 텍스트 얼라인 justify라고 하면 이렇게 양 끝으로 좀 정렬이 되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할까요? 우리 라인 하이트도 배웠으니까 라인 하이트는 이 글자의 2배 크기를 하겠다. 글씨 크기가 20픽셀이기 때문에 2배면 40픽셀로 행간을 주겠다는 거고 그럼 글자를 포함한 높이가 40이니까 사이가 20픽셀 정도 떨어지겠죠? 자, 이때 여러분이 눈여겨보실 것은요. 이 컨테이너의 값이 위드 값만 고정값이라는 거예요. 높이는 지정이 되지 않으면 오토이기 때문에 컨텐츠를 모두 포함한 만큼으로 이렇게 알아서 자동으로 늘어나죠. 이런 상태에서는 오버플로우라는 게 생길 수가 없어요. 오버플로우는
크기가 한정되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하위 요소들이 넘쳐날 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기를 좀 한정적으로 만들어 볼게요. 얘는 위드 값이 있지만 하이 값이 오토이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서 그쵸? 제한이 없게 되니까 높이를 제한해 보는 거예요. 높이를 500픽셀로 제한하겠어 라고 하면 일단 배경색까지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러면 명확하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 컨테이너의 가로 세로 크기가 500이라고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피 태그들은 모두 포함되지 못하지만 넘쳐난 그대로 나오고 있죠. 이게 바로 오버플로우 됐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버플로우 영역이 생겼을 때 그 영역에 대한 설정을 기본으로 비저블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넘치더라도 화면에 보여줘. 이게 기본 값이라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거를 숨길 수 있겠죠. 히든 이렇게 딱 숨겨버리면 여기서 딱 잘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자는 이 밑에 있는 화면을 볼 수 없게 되겠죠. 이게 우리가 예제에 사용했던 이런 것들, 어떠한 영역 안에 이미지를 가둬서 나머지를 못 보게 한다거나 또는 이런 게 있었죠. 프로필 이미지 만들기 요런 거 여기에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이미지를 넣은 다음 동그라미 바깥쪽은 숨겨버리는 거죠. 원래 네모인데 그쵸? 이런 거 우리는 오버플로우 설정에 대해서 숨겨라 하는 히든 속성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지 같은 경우는 숨겨도 되겠지만 글씨는 숨기긴 좀 그렇죠. 다 읽어야 하니까 그랬을 때에는 우리가 여기에다가 스크롤 되게 해라 라고 저장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스크롤이라고 해놓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스크롤 바가 생겨요. 그쵸? 근데 만약에 얘가 이 안에 큰 이미지가 있어서 좌우로도 오버플로우가 생겼다. 그러면 이때는 좌우 상하 다 생겨요. 스크롤 바가. 그쵸? 그래서 우리는 좌우는 생기게 하고 싶지 않아요. 스크롤 바를. 그랬을 때에는 오버플로우 Y 세로 방향만 내가 스크롤이 아니라 오토 보통 이렇게 주죠. 오토는 뭐냐면 스크롤이 필요 없을 때는 없어지게 하고 스크롤이 필요할 때만 나오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오버플로우에 대한 설정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글씨를 넣었을 때의 예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미지를 한번 넣어 볼게요. 얘는 뭐 이미지 컨테이너라고 하고요. 여기에다가 이미지 src 이미지스 밑에 프로필 2번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미지 컨테이너 안에 이미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이미지 컨테이너에 배경색을 한번 넣어서 영역을 확인해 볼게요. 토마토. 그러면 뒤에 있는 이 이미지 컨테이너 클래스를 가진 애는 블럭 요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줄을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얘한테 크기를 주는 거죠. 위드 값 이때 이미지에 가려서 뒤에가 보이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얘한테 아웃라인을 좀 주고 볼게요. 이 픽셀 솔리드 블랙. 자, 그 다음에 얘한테 위드 값이 200픽셀이고 높이가 200픽셀이야. 이렇게 주게 되면은 이 이미지 컨테이너가 이렇게 줄어든 걸 볼 수 있어요. 그쵸? 이때 오버플로우가 생겼죠? 이미지가 넘어갔으니까. 자, 이랬을 때 이 이미지가 스크롤도 안 되고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네모 바깥으로는. 그랬을 때 우리는 오버플로우, 넘쳐난 부분을 보이지 마 이렇게 숨길 수가 있어요. 오버플로우, 히든. 그쵸? 이렇게 숨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숨기는 건데요. 이미지가 그래도 이 안에 딱 맞았으면 좋겠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미지 컨테이너 밑에 있는 이미지는 부모의 크기에 맞게 가로 100%, 높이 100% 이런 식으로 맞춰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운 좋게도 정사각형 이미지를 넣어서 정사각형에 넣으니 비율이 맞아 보여요. 이럴 때는 그냥 둬도 되겠지만 보통 이런 이미지들
프로필 이미지를 받는다던가 이런 거는 사용자가 자기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아무거나 올릴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항상 이런 레이아웃을 짜는 퍼블리싱을 할 때에는요, 예외사항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이미지가 내가 지정한 이미지가 그것만 딱 들어갔을 때는 예외사항이 생길 일이 없으니까 그럴 땐 그냥 둬도 되지만 이 이미지가 사용자가 너도 나도 자기 거를 올리는 뭐 인스타그램이라던가 그런 거다. 그랬을 땐 이 이미지가 정사각형으로 들어오지 않았을 때를 고려해 보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 중에 정사각형이 아닌 애들 이걸로 해봐야겠네요. 그쵸? 카드 덤브 0.jpg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이미지를 한번 바꿔보죠. 이걸로 얘는 좌우로 직사각형이네요. 가로가 긴 이미지죠.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요 위드 하잇을 지운다면 왼쪽에 모서리밖에 표현이 되지 않아요. 그쵸? 다시 위드 하잇 100을 주고, 자, 얘는 가로 세로의 길이가 정비례가 아니어서 강제로 부모 사이즈에 맞춰놨더니 이렇게 찌그러지는 거예요. 인스타그램 앱을 만들었는데 사용자가 자기 사진을 올렸더니 이렇게 찌그러지면 좋아할까요? 그쵸? 그래서 퍼블리싱을 할 때에는 이런 예외사항도 항상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오브젝트의 fit을 내가 맞추겠다예요. 이거를 보통 커버로 많이 사용을 해요. 오브젝트 fit 커버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커버라는 것은 덮어 쓰는 거거든요. 이 영역을 모두 덮을 때까지 얘를 같은 비율을 유지해서 늘리라는 거예요. 늘리는데 이때의 단점은 잘리는 부분이 생길 수는 있죠. 비율을 유지하면서 키우니까. 하지만 장점은 어떤 이미지를 올리든지 간에 비율이 유지되면서 이 영역을 꽉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동그란 프로필 안에 이미지를 넣는다거나 뭐 이랬을 때 이런 걸 많이 사용하게 돼요. 또 동그라미를 만들 때에는 컨테이너를 그러면 보더 레디어스 50%를 주면 되겠죠. 그쵸? 자, 보더 레디어스 50%를 줘서 원형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쵸? 자, 이게 바로 오버플로우에 대한 거고요. 오버플로우는 X축, Y축을 따로따로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한꺼번에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뭐 상세 정보 보기, 뭐 약관 보기 이럴 때도 많이 사용이 되겠죠. 그럼 오버플로우가 나오는 실제 페이지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자, 여기에서 어느 부분이 오버플로우가 들어왔을까요? 이런 이미지 같은 경우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에서 이 이미지를 눌러보면 이미지가 요거는 그 이미지고요. 그쵸? 이미지를 감싸고 있는 요 스팬 태그가 이미지를 숨기고 있는 거죠. 이 스팬 태그는 크기가 98에 126인데 여기 오버플로우 히든 해서 바깥으로 나간 이미지를 숨기고 있어요. 여기 보이세요? 지금 보더 레디어스가 4인데 제가 이걸 한 40으로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둥그러질 테고 오버플로우 히든이 없으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오버플로우 관련된 거는 정말 많이 사용돼요. 여기저기에. 보통 이렇게 사용이 되고 또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이런 것도 오버플로우를 숨기니까 이미지가 확대되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는 거죠. 실제 확대가 되는 거긴 하지만 바깥쪽 영역이 숨어 있음으로써 조금 더 보기가 좋아지는 거죠. 이거는 오버플로우 히든을 숨긴 거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회원가입을 하겠다 했을 때 이런 거 보이시죠 여러분? 이게 다 오버플로우예요. 여기에서 얘를 눌러보면 이 div 안에 이렇게 아티클이 많은데 여기에서 얘를 보면 오버플로우 오토라고 돼 있잖아요. 그쵸? 이 오버플로우 오토를 내가 비접을 하면 넘쳐나는 이 영역이 이렇게 다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스크롤바가 필요할 때 또는 이미지를 어떤 영역 안에 넣을 때 이럴 때 이 오버플로우는 정말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책에서 여러 번 연습을 하고 있긴 한데요. 한번 그래도 조금 헷갈리시는 분이 있을까봐 이 부분에 대한 보강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